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 지역 케이블TV 3사 공동주관으로 열린 특별 대담에 출연해 신년 구상을 밝혔습니다. 올해 시정 목표는 완전한 해결과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을 뜻하는 3결로 정했는데요. 박 시장은 올해 신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트램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불러온 인천의 재정 위기. 2015년 한때 인천의 채무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절정에 달했습니다. 2017년 20% 초반대로 떨어진 채무 비율은 지난해 16.6%까지 내려왔습니다. 안정을 찾은 인천시 곳간. 지난해 말 채무관리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재정위기 주의단체를 지정했던 곳에서 4년 만에 상을 받은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재정 건전화를 꼽습니다. 좀 아직도 잠재 부채나 이런 것들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실 작년 말에 그게 16.6%까지 떨어졌어요, 채무 비율이.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이제 뭐 다른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정부들에 비해서 또 좋은 그런 적입니다. 인천시가 정한 올해 시정 기조는 3결입니다. 완전한 해결과 굳건한 연결, 희망찬 숨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완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든든한 시정을 펴고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철도나 또는 순환교통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상하수도와 같은 관망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연결해서 튼튼한 기본을 쌓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밸리, 남동 스마트 산단 그다음에 공항 MRO 단지 이런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희망찬 우리 숨결을 통한 탄탄한 미래를. 인천시는 지난해 GTX-B와 제2경인전철 등 철도망 구축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는 도로를 달리는 노면 전차 트램 구축에 나섭니다. 원도심과 송도 영종 지역 10개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지하철이나 이런 거보다 이 구축 비용이 4분의 1밖에 들지 않고 그다음에 대량 수송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의 아주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도시 재생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또 송도 내부의 순환을 하는 트램, 또 영종 내부의 트램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잘 구축하는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LG엘로비전 북인천방송, NIB 남인천방송의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박남춘 인천시장의 신년 특집 대담은 설 연휴에 공동 송출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이학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서구 갑지역 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내로 일반화 사업 조속 추진을 인천시에 주문했습니다. 대로변을 업무 상업 용도로 지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 고속도로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인천항에서 서인천 IC까지 총 10.45km에 대해 도로 일반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15년엔 사업구간 관리권이 국토부에서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이름도 인천대로로 바뀌었습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은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선 7기 이후 아직 명확한 완공 시기를 밝히지 않은 상황. 도로 진출입로 9곳을 조성한 뒤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학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부진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더는 늦추지 말고 즉각 착수하십시오. 인천 발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학수고대하며 고속도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락가락 사업비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09년 안상수 시장 시절 책정된 총 사업비는 약 4,500억 원. 송영길 시정부 땐 1조 2천억으로 늘었다가 유정복 전 시장은 4천억으로 사업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7,500억 원. 특히 가좌에서 서인천까지 4.1km 구간은 국비를 지원받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의원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지하화 대신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 문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인천 대로변은 업무 상업용으로 용도를 지정해 도시 중심성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주거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사업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음 문제로 일부 계획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비 확보에 주력한 뒤 내년에는 본격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혀온 계양 상이하 지구의 개발 계획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큰 박탈감을 느낀 주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감사 청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북인천 방송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 상야 지구는 대규모 공장과 가정집이 뒤섞인 난개발 지역. 정부 3기 신도시의 계양 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 상야 지구의 개발 계획은 멈춰섰습니다. 주민들은 주거 환경 개선을 이유로 상야동 일대를 계양 테크노밸리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을 하면 건축 면적과 연계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해 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던 상황. 주민들은 새 집을 짓는다고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 무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인천시에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 개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또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느닷없이 신도시 사업을 하다가 멈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우선 인천시 그 감사관실에다가 이 예산 낭비, 그 다음에 그 용역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계양 소각장 설치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소음의 분진까지 더해지면 삶의 질은 그야말로 엉망이 될 것이라 불만을 토로합니다. 공항 소음하고 이게 공장 소음 때문에 쾌척한 곳으로 이주를 좀 해달라 해서 그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일을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다 또 지금 소각장까지 들어온다니까 저희는 진짜 난감합니다. 계양 상야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다시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갈수록 낙후되는 주민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티브로드는 지난 2018년 나진포천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도한 바 있는데요. 서구가 나진포천을 생태하천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천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친수 계단과 징검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경기도 김포시로 이어지는 나진포천입니다. 하천 길이는 총 6.9km로 서구와 김포시가 나누어 관리합니다. 지난 2018년 취재진이 찾은 하천 모습입니다. 주변엔 잡풀이 무성하고 산책로마저 뚝 끊겨 있습니다. 김포시가 관리 중인 하천변에는 보시다시피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책로는 행정구역이 인천시로 바뀌는 지점에서 이렇게 길이 끊어집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클린 서구를 강조하며 지역 생태하천 복원을 선언한 서구. 지난해 용역 설계를 마치고 올해 가장 먼저 나진포천 환경 정비 사업을 시작합니다. 클린 서구를 위해서 우리는 가속화합시다. 하천이나 녹지 조성 등 그러한 부분을 긍정의 20%를. 사업 구간은 서구청 관리지역 3.8km 가운데 열애교에서 장감교까지 총 2km입니다. 먼저 텃밭 등으로 방치된 제방을 깔끔하게 포장하고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곳곳에 하천으로 이어지는 친수 계단과 징검다리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9억 3천여만 원으로 다음 달 본공사에 착수합니다. 여름이면 새롭게 정비된 하천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구는 8월부터 심곡천과 공촌천, 검단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 3월까지 지역 4대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전 세계 4천여 마리만 남은 국제적 멸종위종 저새는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합니다. 지난해도 어김없이 인천을 찾았는데요. 영종도 수하암은 2년 만에 다시 돌아왔지만 대표적인 번식지인 남동 유수지는 너구리 밥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저새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쉬고 놀 수 있는 기둥도 세웁니다. 매년 이곳에서 번식을 하던 저새는 준설토 투기장 공사가 시작되자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저새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수암 주변에 사람과 공사 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길목도 통제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통했을까? 고민하던 저새는 지난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3월 27일경 수암에 7마리 정도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 2018년 기억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날아가고 왔다가 날아가고 불안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고요. 5월 18일경에 처음으로 부화세기가 확인됐고요. 5월 18일 날 이렇게 번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약 40여 쌍이 번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새의 사투는 계속됩니다. 또 한 곳의 번식처인 남동 유수지. 새끼를 낳고 키우는 저새섬에 너구리가 침입합니다. 결국 올해 이소에 성공한 새끼 저새는 집터를 벌이고 떠난 15마리가 전부입니다. 너구리가 들어가는 시기가 막 새끼 나올 쯤이었어요.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너구리가 계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다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10일 날은 저새가 완전히 떠나가지고 쓸쓸한 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개발로 인한 번식처 훼손도 악화 일로입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송도 680구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준설토 투기장 주변을 비롯한 영종도 역시 매립 이슈가 반복됩니다. 보호지역으로부터 이적거리가 700m 이내는 행위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줄였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50m까지 줄여가지고선 바닷가에서 이렇게 폐전 짓고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갯벌 자체가 훼손되고 변형이 되라선 그 갯벌 생물들이 없어지거나 또는 종동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몰려오던 새끼 잘게 먹을 게 없으면 못 들어오게 되겠죠. 80% 이상이 인천에서 번식하는 국제적 멸종위종 저새. 지난해 지역에 따라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환경부는 남동유수지에 전기 목책을 설치해 너구리 접근을 막고 인천시는 남동유수지에 저새 교육장소를 설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관계당국의 약속이 희망을 키우는 씨앗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지역 다문화 학생 수가 2년 동안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통합이 아닌 상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왔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긴 머리카락을 기부하려는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친구들도 많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온 진현 군은 외교관이 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무대에서 지구촌 번영 보존을 위해 열심히 과학 외교를 펼치는 삶을 최종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인천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2017년 6,007명에서 2018년 6,907명, 지난해는 7,9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새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천 지역 초중고 534개 교 중 486교, 전체 학교의 91%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기존 교육은 한국어, 한국 음식, 전통 예절, 지역 문화 탐방 등 한국 사회로의 통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제는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돕기 위한 상호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모든 학교들이 다문화 학교로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전문가들은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의 경우 이주 배경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심리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하루 평균 인천에서 4.6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발생한 불은 8,300여 건에 달하는데요. 주거시설 화재가 27.7%로 가장 많았습니다. NIB 신한결 기자입니다. 건물을 뒤덮은 채 뜨겁게 솟아오르는 불길. 지난 5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모두 8,3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1,678건으로 하루 평균 4.59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재로 인한 5년간 누적 재산 피해는 1,093억 원, 사망자는 68명으로 연간 13명이 화재로 사망했습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주거시설로 27.7%를 차지했고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공장 등 산업시설이 15.5%, 노래연습장과 호프집, 고시원 등 생활 서비스 시설이 차지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담뱃불과 음식물 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했습니다. 주거시설 화재의 원인 중 48%가 음식물 조리, 흡연 등의 부주의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 흡연은 삼가고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담배 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려야 합니다. 인천 군구별 화재 발생 건수는 서구와 남동구, 부평구와 미추홀구 순입니다. 반면 연수구와 부평구는 화재 안전 등급 1등급을 받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이번 통계 수치를 바탕으로 맞춤형 화재 예방 정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불나면 대피 먼저 캠페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화재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소방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가구부터 일반 주택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총선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예비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돌입했지만 정작 선거구 획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고 인천은 15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인천은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선거를 50일 앞두고 가까스로 획정안을 마련해 선거를 치른 겁니다. 이번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선거구별 인구는 최소 13만 6천여 명에서 최대 27만 3천여 명으로 획정될 전망입니다. 인천에선 중동 강화 옹진 선거구와 남동구 을 선거구가 상한선을 초과하고 특히 서구갑 선거구는 훌쩍 넘어섭니다. 이 지역은 선거구가 늘거나 지역 내에서 경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후보들은 정확한 내 선거구도 모른 채 표밭을 다지는 셈입니다. 인천 서구갑이 인구가 좀 많아서 아마 이번에 획정을 또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획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거구 획정이 빨리 좀 돼서 이 후보들이 안정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기는 물론 의석수도 관심사입니다. 인천은 지난 선거에서 한 석이 늘어 13석이 됐지만 인구 규모로 볼 때 턱없이 적습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약 50만 명 적은 대구는 12석으로 인천보다 불과 1석 적습니다. 하지만 인천보다 약 50만 명 많은 부산은 18석으로 인천보다 5석이나 많습니다. 인천과 부산을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13석을 가진 인천은 한 석당 인구가 22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반면 18석을 가진 부산의 한 석당 인구는 19만 1천여 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한석 인구를 인천에 적용하면 인천은 15.4석을 배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최소 15석은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4가 평균이 나왔는데 18석을 받았어요. 근데 인천은 294만 정도에서 14.4석이 나와야 되는데 13석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장 거의 2석 차이가 나요. 인구가 늘지만 부산의 인구가 주는데 의석수를 똑같이 가져간다면 사실 인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은 자기 몫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따지면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 의석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요? 최소한 15석까지는 받아와야 되지 않나.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은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추가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미 지난 선거에서 피해를 본 만큼 획정 과정에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이번 선거에선 3명의 전직 인천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안상수 의원과 송영길 의원은 이미 의정 보고회를 열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죠. 유정복 전 인천시장도 조만간 중대 고민을 말하겠다고 말해 3명의 전직 시장이 출마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민선 3, 4기 인천시장이자 삼선 국회의원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올해 75세의 고령에도 시당위원장을 다시 맡으며 지역구인 중동 강화옹진 출마 준비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제가 중부 동구에서 의정보고를 했는데 올해 4월 15일 날 3분기 200명을 당선시켜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합시다. 안 의원 측은 중진 험지 출마론에 대해선 수도권 자체가 한국당에겐 험지라며 자신의 지역구 역시 강화를 제외한 3개 지역 자치단체장이 여권 인사로 바뀌었다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정복 전 시장도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나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 시국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만간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과정과 살아가야 될 한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중대한 심각한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밝히려고 겁니다. 한편 사선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최근 불거진 연수울 출마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일영 지역위원장이 출마하는 연수울은 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지역구로 이곳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송 의원 측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기존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해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인천 지역 첫 여성 국회의원 배출 여부입니다. 현재 예비 후보 중 절반이 여성일 정도로 많은 후보들이 뛰고 있는데요.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이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여성 후보들을 김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부평갑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성만 현 지역위원장과 당 내부 경선에서 맞붙게 됩니다. 홍 전 청장은 지난 91년 초대 부평구 의원에 당선되면서 지역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시의원과 제17대 비례 국회의원, 2번의 구청장을 지낸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진 빚을 이제는 중앙 정치로 되갚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거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국정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홍미영을
이 6번의 선거, 제일 마지막에 구청장 선거까지 선출해 주시고 또 그 결과 잘했다라고 평가해 주신 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출마하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이행숙 서구을 당협위원장이 출마합니다. 2007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13년간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해온 이 위원장. 4년 전 당의 전략공천을 받은 황우여 의원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한 이후에도 꾸준히 지역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연구원 출신으로 교육 분야에서 강점을 내세우며 현역인 신동근 의원과의 대결에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랫동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함께 해왔습니다. 저는 서구가 반드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모아주십시오. 응원해 주시면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정의당 현역 비례의원인 이정미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연수을 지역구 선거에 도전합니다. 연수을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현 지역구입니다. 앞선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최초의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선언한 이 의원은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 의원들이 더 국회에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이 단 한 명도 여성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대표 여성 국회의원으로 이정미가 도전하고 또 최초의 여성 의원으로 한번 선택받아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소영 변호사가 연수을에,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은 미추홀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선 16일 기준 총 30명의 여성 예비후보가 선관위 등록을 마쳤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지난 14일 신년 인사회를 열어 4.15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보수 통합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는데요. 황교안 당대표는 인천 상륙작전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새해인 만큼 화두는 총선 승리였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게 뭡니까? 조국이한테 빚을 졌다?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정신이 있는 양반이에요? 국민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어디다가 범죄자한테!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탄핵 사태 등으로 불거진 갈등에 대해 잘잘못은 추후에 따지고 일단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차이는 덮어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는 속이 상하고 예전에는 싸우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참고 함께 어우르고 아우르고 갑시다. 매 선거에서 등장하는 인천 상륙작전은 다시 소환됐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인천에서 분 바람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인천은 6.25 때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켜서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냈던 곳입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에 인천을 살려내는 총선, 자유한국당을 살려내는 총선,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총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인천 지역 국회의원과 전 당협위원장, 예비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문학산 정상에 올라 시산제를 지내고 결의문도 낭독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의 역사와 함께한 문학산 정상. 정성껏 차린 상 앞에서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오는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마련한 시산제. 선거법이 개정되고 선거 연령도 바뀌는 등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선거인 만큼 올해도 잘 치르기를 기원합니다. 바라옵건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국민이 염원하는 공명선거가 되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원하오니 시산제 이후 다 함께 모여 공명선거 다짐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공정선거 피켓과 현수막을 한 대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공명선거 결의문도 낭독합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인천 선거율 자체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시산제를 통해서 선거율도 높아지고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이후 등산객을 상대로 황사 마스크를 나눠주며 선거 참여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족 대명절이 시작되는 만큼 각종 교통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 네. 시민들이 아플 땐 또 어떻게 되는지 가족과 나들이는 또 어디로 가면 될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종합 대책 세우고 계시죠? 네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올해도 설 연휴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연휴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요. 물가 안정과 교통, 또 성묘 대책 등 그리고 응급의료 등에 대해서 11개 분야 세부 대책을 수립했고요. 24일부터 27일까지 12개 상황반에 670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으로 24시간 운영해서 우리 시민분들의 생활 안전을 책임지게 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시기도 하실 거고 다른 데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도 타향 생활하시다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교통 대책부터 들여다볼까요? 네, 시는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을 위해서 주요 대중교통수단을 증편하고 민자터널 통행료도 면제하는데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평상시보다 각각 19대와 8대를 증차하고요. 설을 맞아 섬 지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연안 여객선 한 척을 증강해서 횟수를 늘려 운영합니다. 또 인천 도시철도 1, 2호선도 명절 당일인 26일과 27일 이틀간 종착역을 기준으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해서 시내 교통 혼잡도 줄일 예정이고요. 설 전날인 24일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는 문학과 원적산 그리고 만월산 세 곳의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하는데요. 터널을 이용하실 때 카드나 현금 결제 없이 바로 요금소를 통과하니 정체가 예상되는 주변 도로의 통행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도 새벽 2시까지는 운행을 하고 네. 요금 800원 내는 네네. 그 민자터널도 사흘간은 요금을 면제한다. 네네. 이렇게 보냈군요. 네. 명절 때 특히 차량들이 밀리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그 인천 가족공원 전통시장이 대표적인데 네네. 이런 대책도 있나요? 네네, 있습니다.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가족공원 부근은 설 당일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는데요. 대신에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분 간격으로 동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고요. 또 먼 거리에서 차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주변 학교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임시 주차장으로 제1고등학교는 24일부터 27일까지, 동암초등학교는 설 당일만 개방됩니다.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주차 공간이 불편한 또 부족한 농수산물 시장, 또 종합어시장, 거부시장 등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허용되고요.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을 위해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데요. 현금으로 구매하시면 5%, 또 모바일로는 최대 10%까지 할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장을 볼 때 만약에 10만 원을 보면은 한 1만 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모바일로 구입을 하시면. 그러게요.
자, 연휴 때 급하게 병원이나 약국을 찾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대책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있나요? 네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될 텐데요. 길병원을 비롯한 20개의 응급 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 진료를 실시하고요. 그 외 병원과 의원, 또 공공심야약국 7개소를 비롯한 휴일 지킴이 약국은 연휴 기간 중 지정 일자에 문을 엽니다. 특히 긴급한 상황이면 더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23일 18시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비상진료 기관과 또 휴일 지킴이 약국의 주소, 또 운영시간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겠는데요. 현재 미추홀구 인형약국과 부평구 동안프라자 약국, 그리고 서구 성모약국, 중구 인일약국, 또 남동구 보광약국 등 지역별로 7곳이 지정되어 있어서 비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외에도 혹시 시민들에게 알려주실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실까요? 네네. 지금까지 인천시가 마련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명절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과 또 각종 생활민원 처리 정보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정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032-120을 누르셔서 미추홀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수돗물 공급 및 누수 등 생활민원과 또 땅 꺼짐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불편사항도 처리해 드립니다. 끝으로 연휴 기간에도 인천시립박물관, 또 송암미술관, 그리고 한국이민사박물관 등 정상 운영되고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설 명절 전시관 나들이를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변인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복지포럼 신년 강연회에서 시정 운영계획과 복지정책을 밝혔습니다. 보육 환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인천 지역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3월부터 회계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환경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포석인데 약 30%에 달하는 500곳이 1차 대상입니다. 내후년부터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복지포럼 신년 인사회에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은 민간과 가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공공형 어린이집들부터 모든 비용을 쓰면 회계 처리를 하고 전산에 다 입력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선 시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리, 그 다음에 어린이집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들을 민간 이런 데 조리원 인건비도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올해 주요 역점 사업도 소개했습니다.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확보한 인천 이음은 올해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발행액 규모로도 1조 4천억이에요. 올해는 2조 5천억까지 해보려고. 근데 이 캐시백을 집행하려면 돈이 들어요. 예산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골목 상권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평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 신도간 도로를 착공하는 등 앞으로 다가올 남북교류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구상입니다. 저희는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인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빨리 단거리로 또 국제관문인 영종공항을 내려오기도 중심공항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저런 미리미리 저런 다리에 대한 부상도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연구입니다. 인천시가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 활용을 위해 시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된 팀에게는 5년간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중 하나인 제물포 거리입니다. 근대 개항의 중심지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슬럼화가 진행됐습니다. 6년 전 이곳에 맞춤 양복점을 개업한 김주현 대표. 제물포 출신 김 대표는 오랜 시간 비어있던 건물을 자신만의 색깔을 입힌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인테리어 하려고 들어왔을 때 포스터가 있었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1993년에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운영됐던 곳인데 굉장히 습하고 막 거미줄 쳐져 있고 먼지도 엄청 퀴퀴하게 막혀 있던 공간이었죠. 인천시가 빈집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 국민 참여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총 71개 팀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1차로 10개 팀을 선정했고 공개 심사를 거쳐 최종 2팀을 뽑습니다. 15일 열린 경진대회에선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그 지역 사회 청년들과 엄마들이 함께 조금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잘 사는 책방이라는 서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서점이 아니라 좀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최종 선정작에는 향후 5년간 LH 소유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인천시는 인테리어와 필요한 창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 같은 그 프로젝트 말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5개년 동안 164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쌈지공원이라든가 놀이터 등을 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인천 전역에 방치된 빈집은 총 3,900호. 시민이 낸 아이디어가 원도심 도시재생의 새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겨울철 인천 곳곳에 어린이를 위한 얼음 썰매장이 운영 중인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청라국제도시 썰매장은 3주 만에 12,000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가볼 만한 썰매장을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가운데 얼음 썰매장이 설치됐습니다. 50m 길이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아이들. 추위도 잠시, 얼굴에는 이내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제가 동생을 밀어주니까 좀 힘들었는데 이제 동생이 좋아하니까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더 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신난 아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바쁩니다. 썰매줄을 끌고 얼음을 스치다 보면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썰매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근처에 있어서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 앞에서 타니까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해보고 싶고. 서구 청라 커넬웨이 얼음 썰매장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갑 등 방한용품만 준비하면 썰매 도구와 안전 헬멧은 현장에서 대여가 가능합니다. 개장 3주 만에 이용객 수가 12,000명에 달할 만큼 인기입니다. 청라 얼음썰매장 이용객 수는 평일 약 300명대, 주말 약 1,200명대이며 현재까지 이용 누적 인원은 약 1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다양한 양질의 체육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 외에도 인천 곳곳에 겨울 썰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남동구 해오름 근린공원과 인천 대공원, 그리고 송도 미추홀공원도 스케이트와 썰매를 탈 수 있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저렴한 이용료에 접근성까지 갖춘 도심 속 썰매장. 덕분에 시민들은 영하의 추위도 잊고 겨울을 만끽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